자, 보겠습니다. 설 연휴가 월화수예요. 10월 18일이 10월이란다. 2월 18일이 설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설 연휴 마지막 날 수요일. 설 연휴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우리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전주, 그러니까 2월 11일 수요일 오전에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설 연휴 수업을 땡겨서 할 거야. 그러니까 그날은 수요일 날 오전에 수업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클리닉하고 저녁에 또 수업하고 하루 종일 여기에 있는 거야. 그때 같이 우리 그 통닭도 시켜 먹고 피자도 시켜 먹고 그럴 거니까 돈 두둑이 준비해 가지고 와. 아니 알았지? 야 임마. 예. 그 선생님이 임마 선생님 임마 땅 파서 돈 나오는 줄 알아 임마? 그 선생님 당연히 사주겠지 임마. 아 그러니까 너도 돈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세배하면 세뱃돈 줍니다. 진짜요? 500원. 혹시 두 번 해도 돼요? 두 번 하면 1,000원 주시나? 2번 하면 그 죽은 사람한테나 2번 하는 거야 이 자식아. 자, 됐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량, 충격량 하고요. 그 다음에 축전지, 그 다음에 물질의 자성 요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내용이 많이 나갑니다. 축전지가 이제 문제이긴 한데, 자, 오늘은 운동량, 충격량.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은 고1 통합과학 때도 배웠던 내용이죠. 그죠? 고1 통합과학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운동량은 뭐 거기 보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 뭐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운동량을 뭘 생각하면 되냐? 역기를 들어 올려서 내가 근육량을 증가시킨다 이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가 역기를 들어 올릴 때 가벼운 거 들어야지 근육량이 많냐, 무거운 거 들어야지 근육량이 많이 늘어나겠니? 어떤 게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거야? 당연히 무거운 거겠지. 그러니까 운동량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천천히 한 번, 빠르게 6번. 당연히 빠르게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한 거겠죠.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비례입니다. 이때 P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운동량이라고 하고, 이때 M은 질량이 될 것이고, 이때 V는 속력이에요, 속도예요? 속도라고 했지요. 속도는 단순 빠르기인 속력에다가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됐어? 자, 질량의 단위는 꼭 킬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고, V의 단위는 미러버세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적냐? 감상하냐? 내가 지금 노래하니? 이 새끼가 영화 감상하냐? 자, 그 운동량의 단위는 그래서 킬로그램 요렇게 미러버세크가 되겠다. 자, 질량은 단순 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죠. 그러니까 플러스만 있습니다. V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있어요. 뿔마가 있죠. 그러면 뿔이에요. 뿔마 맞아. 그러니까 운동량도 부호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운동량도 뭐냐라는 거냐면 벡터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해서 보니까 운동량의 방향은 누가 결정지었습니까? V의 부호가 결정지었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방향은 중요합니다. 운동 방향과 같습니다.
운동량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습니다. 따라서 운동량을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 고려하라! 방향! 성준이가 1학기 때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1학기 때 1등급 나왔을 텐데, 그지? 자, 충격량 I입니다. 우리가 충격량 I가 눈이 부시 그것이 아니라 I는 impulse, 충돌이죠. impact,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충격량 I는 FT 그랬어요. 이 충격량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졸고 있는 우리 준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졸고 있는 준서를 선생님이 이놈의 새끼 도끼로 이마를 까요. 이? 졸고 있는 우리 준서를 준서야 왜 졸고 지랄이야? 틱틱틱 이렇게 깠을 때 데미지와 정말 새끼 빡! 이렇게 깠을 때의 데미지와 어느 때 데미지가 당연히 크겠습니까? 뭐 임마? 세게 그렇죠. 세게 때리게 되겠죠. 그죠? 빡입니다. 그러니까 충격량은 충격 가해주는 힘에 비례해요. 자, 한 대 때렸어요. 졸라게 여러 대 때렸어요. 당근 빠따 여러 대겠죠. 즉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힘과 시간에 비례해요. 그래서 충격량은 FT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I를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고요. 이때 F를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알짜 힘이에요. 즉 합력입니다. 자, 요놈의 시간은 타임 t가 되겠죠. 자, 충격력은 힘이니까 뉴턴입니다. 시간은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가 되겠습니다.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때 충격력은 벡터예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은 우리가 가속도의 방향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벡터입니다. 뿔마. 자, 시간은 스칼라죠. 그러면 뿔뿔뿔이에요? 맞뿔마예요? 결국은 충격량도 부호가 있습니다. 얘도 뭐다라는 겁니까? 얘도 벡터다라는 겁니다. 민준아 지금 촬영 잘 하고 있지? 얘도 벡터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해서 보니까 충격량의 방향은 누가 결정지었어요? 힘 방향이 결정지었죠.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힘 방향과 같습니다. 충격량의 방향은 힘 방향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어요? 가능하겠죠? 자, 그래프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입니다.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 자,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면 질량이 2kg인 물체가 운동량이 요렇게럼 달라졌답니다. 요렇게럼 달라졌답니다. 이때 첫 번째 알짜임 구하세요. 두 번째 가속도 구하세요. 세 번째 3초 동안 평균 속력 구하세요. 요겁니다. 준서야 왜 이렇게 다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는 거야? 잘 보냈어요. 그래요. 잘했어. 자, 볼게요. 자, 여기에서 평균 속력입니다. 우리가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그럼 결국은 이동거리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이동거리를 알려면 우리는 무슨 그래프가 필요하죠? VT 그래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는 얘를 VT 그래프의 폼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운동량 P는 MV라고 했습니다. 자, 운동 중에 이놈의 질량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운동량과 V는 이렇게 무슨 관계가 성립해요? 비례 관계가 성립하죠. 결국은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는 VT 그래프의 폼과 똑같습니다. 찌. 다만 Y축 값만 달라요. 여기서 Y축 값은 운동량이고요. 여기는 V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0초 때 속력이 얼마겠습니까? 0초 때 속력이 2m/s겠죠. 왜? P는 MV라며. 얘 질량 2kg이라며. 그러니까 2 곱하기 V 제로.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V 되겠네. 그러니까 3초 때 얘 속력은 5m/s가 되지 않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는 VT 그래프의 폼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VT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3초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3m/s예요. 그러니까 1m/s 제곱이죠. 됐니? 그러니까 가속도는 1m/s 제곱이에요. 그러면 F는 ma죠. 얘는 지금 기울기가 일정한 등가속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F는 ma, 질량 2kg짜리가 가속도가 1로 운동을 하니까 얘한테 2N의 힘이 가해진 거죠. 됐습니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우리가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됐어? 얼마예요? 3.5ms가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이잖아. 됐니? 만약에 이동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 면적 구하면 되지. 이 면적 얼마야? 6m에다가 이 면적 얼마니? 4.5m지. 됐습니까? 그러면 10.5m네요. 됐어? 10.5m면 얼마니? 왜 이거 다르냐? 야, 2 더하기 3 7이지. 2분의 7 4.5네. 그지? 맞아? 야, 이거 2분의 7 아니야? 2분의 7 3.5 맞지? 근데 여기서 왜 3.5가 안 나오냐? 3, 3은 9 4.5 여기 3, 3은 9 나누기 2 4.5 맞지? 여기 6m 맞잖아. 10.5m지. 그럼 3초 동안에 10.5m면 3.5야?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아니 나 말도 아니지. 그 왜 아무 말도 안 해? 선생님 맞는데요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니까. 그래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우리 1학년 때 델타 P는 RE 혹시 기억납니까? RE는 FT 그랬죠. 그러니까 델타 P는 FT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F는 T분의 델타 P 가능할까요? T분의 델타 P? 자, 요거 그대로 여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Y축 값의 요 변화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울기를 보면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결국은 뭡니까? 힘 F죠. 그래서 기억 예문이 F인 거예요. 됐니? 그러면 F를 구했으면 가속도는 금방 나오죠. 됐니? 오케이? 따라서 이거 하나 기억해두자.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힘이다. 됐니? 기울기는 힘이다. 됐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가 요딴 식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답니다. 자, 첫 번째 등속 운동 구간의 이동거리가 얼마냐? 두 번째 이 힘이 큰 구간은 어디냐? 알짜 힘이 크기가 가장 큰 구간은 어디냐? 맥스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알짜 힘의 크기가 가장 큰 구간은 어디냐? 됐습니까? 자, 세 번째 5초 동안 평균 속력 구하세요. 자, 우리가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의 폼과 똑같다? VT 그래프의 폼과 똑같다. 얘의 질량은 2kg입니다. 그러면 얘를 VT 그래프로 바꾸면 0초 때는 속력이 빵이겠죠? 그러면 여기 운동량 10에 해당하는 얘 속력은 얼마겠어요? 여기서 V는 5ms겠죠. 그러니까 VT 그래프로 그리면 이 폼과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빵인 여기가 등속운동 구간이죠. 그럼 얼마겠습니까? 이동거리가 2 곱하기 5, 10m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등속운동 구간의 이동거리는 10m예요. 됐죠? 자,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힘 그랬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큰 4에서 5초 사이가 힘이 가장 큰 거겠죠. 이해했냐? 또는 VT 그래프로 그리면 기울기가 가속도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큰 게 힘이 크겠죠. F는 ma. 됐습니까? 자, 5초 동안 평균 속력 구하세요. 그러면 5초 동안 이동거리가 와야 되니까 자, 요 면적 얼마야? 이거 VT 그래프로 해석해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 플러스 5죠? 그럼 10이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아, 그래프가 족같네요. 여기 2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얼마니? 17.5m인가? 17.5m. 준수야 이거 얼마야? 3.5? 3.5ms가 되겠죠. 됐지? 오케이 바리? 그래서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는 VT 그래프로 해석하자. 응?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힘이다. 가능하겠죠? 됐습니다.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핵심은 딱 하나거든요. 그게 뭐냐?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다. 이거 딱 하나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다. 저거 딱 하나인데 저거를 변형시켜서 나온 것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개념은 딱 하나인데 그거를 거기서 뽑아낸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의 핵심은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다.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는 델타 P로 나타내겠죠. 그죠? 자, 충격량은 I입니다. 그 값이 같대요. 그럼 증명 한번 해볼까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뺀 값이죠. 그러면 나중에 운동량은 MV예요. 처음에 운동량은 MV0겠죠? 됐니?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M 질량 빼지고 나중 V 빼기 처음 V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결국은 M 델타 V예요. 선생님, 여기 나중 속력과 처음 속력은 구분해놓고 왜 질량은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질량은 운동 중에 변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 델타 P는 M 델타 V네요. 자, I는 FT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F는 R자임 그랬잖아요. 충격력. 그러니까 F는 MAE예요. 곱하기 T죠. 그러면 여기에서 질량 나오고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T분의 델타 V죠. 곱하기 T죠. TT 지워지네요. 결국은 어떻게 나옵니까? M 델타 V죠. 어때요? 결과가 같네요? 그러면 원인도 같겠지. 됐습니까? 따라서 델타 P는 I예요. M 델타 V는 요렇게 FT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묶음으로 알아둡니다. 델타 P는 I, M 델타 V는 FT. 됐어요? 델타 P는 I, M 델타 V는 FT. 우리가 이 역학 파트에서 핵심은 뭐냐면 요놈의 속도 변화에 있습니다. 이? 요놈의 속도 변화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놈의 속도 변화의 원인이 뭐예요? 요놈의 속도 변화의 원인이 힘이죠, 힘. 이? 속도 변화의 원인은 힘입니다. 가속도의 원인이 힘이라며요. 그렇지? 얘들아, 이거 넘겨볼까? T? 그럼 어떻게 되지? M 곱하기 T분의 델타 V지. T분의 델타 V가 A잖아. 그러니까 F는 MA. 됐지? M 델타 V는 FT. 됐어? 자, 저렇게 기억해놓고요. 자,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이 중에 세 개 주고 하나 구하는 거. 뭐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치? 델타 P는 I. 자, 그래서 여기 단위를 보면 운동량의 변화량의 단위는 당연히 킬로그램 미러버세크겠죠? 그죠?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세크잖아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미러버세크와 뉴턴세크는 같은 단위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kg 미러버세크는 1뉴턴세크다. 됐지? 자, 문제 유형은 이 속도 변화를 시키는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외부에서 힘이 작용을 할 때와, 그러니까 즉 외력을 가할 때입니다. 외력을 가할 때. 근데 이거 외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꽝 충돌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충돌이에요. 근데 둘이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충돌이 있을 거고 요렇게 있을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는 건 이제 이런 거는 날아오는 야구공을 야구백도로 친다던가, 놓여져 있는 꽃풀공을 그 골프채로 친다던가, 이제 요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충돌은 꽝꽝꽝 충돌을 할 때 서로 주고받는 힘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서로 주고받는 힘, 즉 작방관계의 힘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접근하는 게 좀 달라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접근하는 방법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뒤로. 자, 벽에 충돌할 때입니다. 벽에 충돌할 때. 이 델타 P는 I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유형은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고1 때 여러분들이 접시 깨는 것 있죠. 그 접시 깨는 것도 물리 원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방학 때는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미 1학년 때 다 그거는 학을 다 뗐잖아. 그치? 학을 다 뗐으니까 일단은 벽에 충돌할 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에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만 올릴게요. 이렇게 내가 질량이 5kg인 요 새끼를 요렇게 10메가버세크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얘가 벽에 박힐 수도 있고, 얘가 벽을 뚫고 나갈 수도 있고, 위로 튕길 수도 있고, 아래로 튕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만 다루냐?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대로 되돌아 나가는 경우만 다룹니다. 근데 이거를 겹쳐 그리면 보기가 그러니까 얘를 아래에다 그린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O로 튕겨져 나간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때 우리의 관심은 뭐가 있냐? 이 벽이 받은 충격력에 있습니다. 그러면 충격력은 충격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이 받은 충격량을 알아야 된답니다. 벽이 받은 충격량은 공이 받은 충격량과 같답니다. 그러면 델타 P는 I니까 공이 받은 충격량은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답니다. 결국은 얘를 구하려면 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주어진 게 지금 공의 속력이 달랐으니까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느냐?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일단 공이 와서 벽을 꽝 이렇게 칠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이 힘을 우리가 F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F벽. 여기서 F벽이 뭐예요? 공이 벽을 치는 힘이죠. 그 벽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까? 아마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을 거예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때 벽은 가만히 있습니까? 벽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벽은 공을 어떻게 합니까? 반작용으로 치겠죠. 그쵸? 이게 F0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누가? 벽이 공을 치는 힘이 되겠죠. 벽이 공을 치는 힘이 될 거예요. 공이 벽이 공을 어때? 둘은 서로 작방관계로 그 크기가 어떻겠습니까? 같겠죠. 됐니? 이때 벽이 공을 치면 공이 그 힘을 받는데 공은 어디로 힘 받습니까? 아마도 이쪽으로 힘 받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튕겨져 나가겠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공이 받은 충격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공의 가속도의 방향도 이 방향이겠죠. 됐지? 이때 충돌 시간, 접촉 시간도 어때요? 같겠죠? 그죠? 둘이 서로 맞닿은 시간은 같을 거예요. 그러면 요놈은 벽이 받은 충격량이 될 것이고 요놈은 공이 받은 충격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시간도 같으니까 벽이 받은 충격량과 공이 받은 충격량이 어때요? 같아요. 단 뭘 주의해야 되느냐? 벽이 받은 충격량은 벽이 받은 충격력의 방향과 같지요? 그러니까 벽이 받은 충격량은 오른쪽이에요. 됐니? 그러면 공이 받은 충격량은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 되겠죠. 그럼 델타 P는 I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어느 쪽이냐? 왼쪽이죠. 같으니까 이렇게. 결국은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공이 받은 충격량이에요. 공이 받은 충격량은 벽이 받은 충격량과 크기가 어때요? 같죠. 방향은 반대고요. 됐니? 그러면 쭈루루룩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꽝꽝 충돌을 할 때 여기서 핵심 바로 요겁니다. 꽝꽝 충돌을 할 때 첫 번째 서로 주고받는 힘이 어떻다? 서로 주고받는 힘이 같다. 크기가 같다. 힘의
크기가 같다. 두 번째,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델타 P는 I니까 충돌을 할 때 서로 주고받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어떻다? 같다라는 거. 됐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꽝꽝꽝 충돌을 할 때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충격량의 크기가 같아요. 결국은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뺀 값입니다. 요것이 m 델타 v입니다. 그러면 질량 5 곱하기 자 나중 v 5 빼기 처음 v 10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지. 왜 틀려? 부호. 지금 나중에 운동량은 그러니까 처음에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지.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75kg 미러버 세크가 되겠죠.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공이 받은 충격량과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5 뉴턴 세크가 되겠죠. 공이 받은 충격량과 벽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지요. 그러니까 75 뉴턴 세크예요. 방향이 반대니까요. 그러면 요 놈은 F벽 곱하기 충돌 시간 0.1초랑 같겠지요. 그죠? 따라서 벽이 받은 충격력은 750 뉴턴이다. 됐지? 오케이 바하리히 예요! 됐습니다. 자, 얼른 풀어보세요. 시간 1분 주겠습니다. 똑, 딱, 똑, 딱, 똑, 딱, 똑, 딱. 1초가 너무 빨리 가죠? 다 풀었어?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귀가 안 좋아서 좀 크게 마시죠. 아니 소리도 자, 볼까요? 지금 질량이 EM인 A가 V0로 와서 충돌해가지고 이렇게 되돌아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4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MV0죠. 천만들 자식아. MV0는 어디가 있어? 됐습니까? 이거 이해했지? 자,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MV0가 되겠죠?
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A가 받은 충격량과 같습니다.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B가 받은 충격량과 같아요. 오케이? 됐어? 이때 충돌 시간 얘는 T0고 얘는 3T0래요. 됐니? 그러면 충격량의 B가 A 대 B가 몇 대 몇이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그치? 4대 2분의 3. 그러니까 몇 대 몇이니? 8대 3이 되겠지. 이해됐어? 자, 충돌 시간의 B가 어떻게 돼? 1대 3이지. 그러면 충격력의 B가 FT가 얘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8이 나오려면 8이면 되고 얘가 3이 나오려면 1이면 되겠지. FT가 충격량이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충격력의 B는 8대 1이 되겠습니다. 자,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mv0. 자, 크기라고 물어봤으니까 절대값 취해서 대파주면 됩니다. 자, 나에서 B의 곡선과 시간줄이 만드는 면적. 이 면적은 우리가 FT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뭐라 그랬어? 기억나? FT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충격량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면적은 FT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그치? 그러니까 FT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아, 요걸 빠졌네. 됐어? 우리 F 곱하기 T 조금 이따가 아마 나올 거야. 됐지? 그러니까 면적은 2분의 3mv0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의 8배이다. 맞죠? 됐어? 자, 뒤로 넘기겠습니다. 여기 운동량 보존 법칙 하기 전에요. 라인 옆에 빈 공간에다가 자, FT 그래프 그려보세요. 자, 10N의 힘으로 뭐 4초 동안 접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질량이 2kg인 정지에 있는 물체에다가 4초 동안에 요렇게 8N의 힘을 가해 주었다 합니다. 10N의 힘을. 그랬을 때 이 4초 때 순간 속력이 얼마냐? 요거예요. 우리가 이 FT 그래프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F는 MAE 그랬죠? 운동 중에 질량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힘과 가속도는 요렇게 비례관계 그래프다. 근데 FT 그래프는 AT 그래프로 변형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을 배웠으니까 요 면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지. 그지? 그러니까 F 곱하기 T야. FT가 뭐니? 충격량이잖아.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그치? 결국은 M 델타 V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이 면적이 얼마야? 40. 됐니? 질량은 2kg 곱하기 델타 V. 따라서 델타 V가 20ms잖아. 그지? 근데 처음 속력이 빵이니까 4초 때 순간 속력은 20ms가 되겠지. 됐지? 그래서 FT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다? 충격량이다. 됐지? FT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됐지? 자, 요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민준아